회의실 문을 닫고 나왔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임원 회의가 끝났고 결정이 났다. 팀 구조조정. 내 팀원 중 2명을 다른 부서로 보내기로 했다. 논리는 명확했다. 회사 전체의 효율성,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 각 부서의 업무량 균형. 임원들이 제시한 데이터는 완벽했고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 복도를 걸으며 사무실로 돌아오는 이 순간 가슴 한쪽이 무겁다. 왜지? 분명 맞는 결정인데, 회사를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봐도 맞는 결정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부조화라고 부른다. 머리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슴이 불편한 상태. 이 불편함은 경고등이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팀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준호는 전화 통화 중이었다. 둘 다 모른다. 2주 후면 이 자리에 없을 거라는 걸. 나는 내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다. 이메일을 확인했다. 업무를 시작하려 했다. 근데 집중이 안 됐다. 자꾸 민지가 보였다. 3년 전 신입으로 들어와서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던 민지. 지난달에 처음으로 프로젝트 리드를 맡아서 밤 늦게까지 남아 준비하던 민지. 준호도 보였다. 결혼한 지 1년 됐고 아이가 곧 태어난다고 기뻐하던 준호. 이번 달에 집 계약했다고, 월급 받으면 가구 사러 가자고 아내랑 얘기했다던 준호. 나는 눈을 감았다. 이건 감정이야. 합리적으로 생각해. 내가 나한테 말했다. 회사 전체를 봐야지. 개인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운다. 감정은 약한 것이고 이성은 강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법만 배웠지 이해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차 안. 운전하면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합리적인 결정이었어. 데이터가 다 증명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신호등 앞에 섰다. 빨간불.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나는 회사를 위해 결정한 게 아니었다. 나를 위해 결정했다. 민지와 준호를 보내는 게 회사에 좋아서가 아니라 나한테 덜 부담되니까. 2명을 다른 부서로 보내면 내 팀 규모가 줄어든다. 팀 규모가 줄어들면 내 책임도 줄어든다. 책임이 줄어들면 조금 더 편해진다. 나는 두려웠다. 요즘 너무 힘들었다. 밤마다 일하고 주말에도 매일 확인하고 팀원들 챙기느라 정신없었다. 50 가까운 나이에 이렇게 계속 버틸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팀을 줄이고 싶었다. 근데 그 말을 회의실에서 할 수 없었다. 저 힘들어서 팀 줄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왔다. 효율성을 말했다. 합리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승인받았다. 프로이트는 이를 합리화라고 불렀다. 우리의 진짜 동기를 숨기고 그럴듯한 이유를 만드는 것.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방어 기제. 신호가 바뀌었다. 파란불. 나는 엑셀을 밟았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응. 나는 소파에 앉았다. 넥타이를 풀었다. 한숨이 나왔다. 무슨 일 있어? 아내가 물었다. 아니, 그냥 회의 때문에. 무슨 회의? 팀 구조조정 결정했어. 그래? 힘들겠네. 아내는 다시 TV를 봤다.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천장을 봤다. 말하고 싶었다. 사실은 내가 두려웠다고. 책임이 무거워서 팀을 줄이고 싶었다고. 근데 그걸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합리성이라는 옷을 입혔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조차도 오늘 오후 4시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나는 내가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믿었다. 근데 사실은 이해되지 않은 감정이 나를 그 방향으로 밀었던 거다. 칼융은 말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면 무의식이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사무실에 들어섰다. 민지가 먼저 와 있었다. 팀장님, 오늘 보고서 검토 부탁드려요. 알았어. 민지는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책상에 앉아 민지가 보낸 파일을 열었다. 그런데 글자가 읽히지 않았다. 2주 후면 민지는 다른 부서로 간다. 준호도. 그들은 아직 모른다. 그리고 나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내가 마주해야 하니까 이 결정이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다는 사실을. 가장 어려운 용기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용기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훨씬 쉽다. 점심시간, 혼자 밖으로 나왔다. 회사 근처 벤치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했다. 합리적 선택, 후회. 여러 글들이 나왔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합리적인 선택을 하길 기대받는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의 말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맞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다. 감정은 불안정하고 이성은 성숙하다고. 그래서 슬퍼도 괜찮다고 말하고 불안해도 논리적으로 맞다며 스스로를 설득한다. 나도 그랬다.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데이터를 찾았고 합리성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진짜 나를 반영하지 않았으니까. 감정은 비합리적인 게 아니다. 감정은 정보다. 내 안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신호.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정은 공허해진다. 오후 3시 나는 다시 임원실로 갔다. 부사장님이 서류를 보고 계셨다. 부사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래요. 앉아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심호흡을 했다. 어제 결정한 팀 구조조정 건인데요. 무슨 문제라도? 다시 생각해봤는데 제가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이 안경을 벗고 나를 봤다. 왜요? 데이터상으론 합리적인 결정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요. 그럼? 근데 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부사장님은 잠시 나를 보더니 작게 웃었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뭐가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요즘 힘들었습니다. 팀 관리하는 게. 그래서 팀을 줄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을 솔직하게 못하고 회사 효율성이라는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부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은 팀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팀장을 한 명 더 두든지 아니면 업무 분담을 다시 조정하든지. 부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팀장. 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맙습니다. 이게 진짜 성숙함이에요.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 연구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한다.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가치 있다. 사무실로 돌아왔다. 민지와 준호가 여전히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내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다. 그리고 문득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다. 어제의 결정이 합리적이었을지 모른다. 데이터상으론. 하지만 오늘의 결정이 진짜 나였다. 내 두려움을 인정하고 내 감정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내린 결정. 그게 진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이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감정과 이성이 조화를 이룰 때 지혜가 생긴다. 2500년 전의 말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배우지 못한 진리다. 중년의 우리는 안다. 합리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하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합리적 선택은 결국 후회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진짜 우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숙함이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읽는 능력이다. 내가 왜 불안한지, 왜 두려운지, 왜 이 선택이 마음에 걸리는지 그걸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합리적인 선택이다. 우리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합리적인 선택을 하길 기대받는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그 감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다.